되게 많이 네. 했더라, 어른들이. 그렇죠. 엄청난 이슈죠. 이날에서 잘한 거. 핫 이슈죠. 자, 오늘 5월 14일 화요일인데요.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시작할까요? 여기는 유코리아 뉴스 통일수다방. 어색해. 네. 이거 아마 아이들도 아마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네. 평소에, 그죠? 한참 걸릴 것 같아, 익숙해지려면. 자, 이제 5월 둘째 주가 되고 있어요. 날씨도 되게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북 지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네, 유코리아 뉴스 정정 기자입니다. 네, 저도 같은 소속 기자 김성원입니다. 네, 저도 유코리아 뉴스 대표 윤호주입니다. 예, 저는 이제 소속이 많죠. 세방 서쪽 포럼의 대표 최은상입니다. 세이방 서쪽 포럼 대표. 네. 네, 저는 이제 유코리아 사무국장입니다. 이장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좀 이슈를 좀 제대로 짚어보고 하는 시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대북 식량 지원인데 교계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식량 지원 문제를 가장 많이 또 비중 있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의 NCCK가 지난 7일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식량 지원 의지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NCCK가 그 다음날 8일날 이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NCCK는 그 한미 정상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 특별히 유엔 식량기구가 밝힌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는 거 그럼 괜찮다 그 네. 정도 밝혔는데 무슨 큰 정책이라도 있었더냐 우리 감격해서 그렇게 네. 논평을 낸 거군요. 하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에 이제 고무적이어서 요즘에 한국 교계나 한국 사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였죠. 평화통일연대, 그 다음에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두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가 이리저리 눈치 보며 인도적 상황을 간과한다면 남북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위배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제 보수 단체나 이런 쪽에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단기 미사일 또 단기 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여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지난 4월 22일부터 2주간 이어진 한미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그리고 북한의 두 차례 군사행동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한국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짚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성명은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북 지원이 북한 편들기라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위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평화의 십자가는 교회가 져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지라고 별명이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네, 목사님. 천주교 수사라는 거는 되게 들어봤어요. 네, 그 기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그렇게. 목사님이시라고. 네. 좀 약간 낯설나요? 모니카 목사님이랑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모니카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문재인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행보가 비슷하다고. 행보가 비슷하다고. 목사님 같잖아요. 정치인 같지 않고. 네. 네. 오히려 그 수사처럼 그렇게
뭐 카톨릭 수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랑 관련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 화면이 자꾸 나갔다 켰다 하는데 네. 그 얘기 짚어보기로 하고, 또 오늘 그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갔다 왔던 정 기자님. 네, 제가 갔다 다녀왔는데요. 오늘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그리고 국민협, 네. 그리고 저희 7대 종단이 같이 하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들에게도 모금운동에 참여해줄 걸 호소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은 그럼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거와 동시에 농업에 있어서 근본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련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재에 걸리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도 좀 이렇게 허용을 해달라 그런 것과 국제사회의 협력 지지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네. 핵 문제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북쪽에서 그 취약계층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 이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2월 달에 원래 그 유엔 주재 대사로 나가 있는 북한의 그분의 성함이 유엔 주재 대북 대사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혹시 모르십니까, 여러분? 김대사라고 합시다. 김성. 김성. 네, 김성 주 유엔 대사인데요. 북한 대표부 김대사께서 2월 달에 먼저 지금 작황이 어려워졌다. 10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좀 불안하다. 국제사회에 먼저 식량 지원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3월 달에 WFP, FAO 등 이런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했고, 현장 조사한 결과를 5월 3일에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에 따르면 136만 톤 정도가 부족하고, 그것은 북한 인구의 한 43%, 네, 그 정도 사람이 식량 위험에 지금 놓인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현철 장관 그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좀 여기에서 이제 짚어볼 포인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세희망 서초포럼 대표이신 최은상 대표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정환 박사님 박사 과정님인데요. 네, 이장한 국장님, 대북 지원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대북 지원이 요즘 이제 논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제 4월 11일 날 정상회담에서 이제 해도 좋다라고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났잖아요. 정상 통화에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회가 된 건데,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미국이 뺏어갔던 그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도로 연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미국까지 갔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북미 간의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했던 그런 쌀 지원을 이제 허락한 거죠, 미국이.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너무 이렇게 나설 경우는 이제 저항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인도적인 문제와도 결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유엔에서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전쟁 상황이라든가 비정상적인 사태라든가 이런 한 가정하에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정상국가를 많이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받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적지 않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른 이슈 돌아가다가 얘기하실 게 있을 때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북 인도주죠? 이제 살펴보니까 큰 방향에서는 이제 미국도 지원하라고 하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일부에서는
정부에 직접 지원하고 WFP를 통한 간접 지원을 넣고 방법을 넣고 양쪽 다 검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방금 이장관 얘기한 것처럼 쌀 지원이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를 거지 취급하느냐, 이제 정말 중요한 대북 제재는 안 풀고 왜 쌀 나무랭이만 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급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반대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비건이 와서 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군량미로 전용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미국에서 한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는 그 방법은 WFP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기구를 통해 주니까 북한은 자존심이 덜 상해. 근데 남한이 직접 주면 굉장히 이렇게 쪽팔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직접 주고 싶어 해요. 직접. 왜 그러냐면 공적을 좀 세우고 싶고 그걸 통해서 좀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내고 싶어서 네, 공적을 직접 주고 싶어 하고 네네.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논점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논점을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식량이 지금 모자라고 있다, 긴급하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재 국면 때문에 직접 줄 수도 있는데 왜 간접으로 가야지 되느냐 이런 문제, 제재 국면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지원 방식에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언급해 주셨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대북지원 통해서 남북관계에 좀 약간 냉각기인데 다시 풀고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해요. 자, 그런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식량 문제, 북한의 식량난이 어려운 식량난이 계속되는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90년대부터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북한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식량난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들어가서 발표했던 그 유엔 식량기구에 의하면은 작년에 가뭄이 심했고 또 홍수도 있었고 그다음 이례적으로 지금 기온이 높아가지고 네. 그것도 농사에 영향이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비료가 부족해가지고 농작물도 많이 자라지 못한 게 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자연재해, 그죠? 가뭄이나 홍수, 비가 안 와도 문제, 비가 많이 와도 문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료가 부족하다. 네, 요소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북한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북한의 그 지형 자체가 80% 이상이 산림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바터제, 그러니까 뭐 광물을 내다 팔고 식량을 들여오고 하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이걸 맞춰 왔었는데 지금 그게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부분도 있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이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식량난은 경제난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와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자급자족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랑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북한이 어려웠을 때 처음에는 이제 동포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도 개발해 있고 또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북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좀 약간 딜레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졸리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저는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엔의 이제 원칙은 그거잖아요. 대북 제재를 비록 결의를 했지만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상관없이 민생 할수 있다. 관한 예, 예.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까 우리 장국장님 얘기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허락하는 뭔가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이거는 뭔가 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요, 잘못됐죠.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그러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민생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느냐 네.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가 허락을 하면 하는 거고 허락을 못해서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런 위치에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최 대표님 어떻게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한테 많이 잡혀 있어요, 한국이. 그게 현실이다. 예, 워킹 그룹 뭐에서 많이 잡혀 있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걸로 미국은 얼마든지 한국을 복수할 수 있어요. 보복이 무서워요. 카드가 많죠. 예, 무역도 있고 군사도 있고 무지무지한 보복수단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다렸다가 네. 사상사적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 그거는 보여줬다.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한참 펼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가 가가지고 뭐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이런 벌크캐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이 자기 정책을 펴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동포 간의 민족 간의 특수한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주장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잡혀 있어요. 거기까지도 잡혀 있다고 보는 거다. 이번에 그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 예. 데이비드 비슬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통일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대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돼야 된다. 인도적 지원은? 네, 인도적 지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원칙은 뭐 유엔 기구니까 분명한 계속 해야 건데 되는 마치 그 새로운 것처럼 이제 뭐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분을 보니까 비슬리를 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해봤더니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각 기구들이 네.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유엔 네, 유치할 네. 때.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대북 인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좀 예사롭지 않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정부나 이런 쪽도 좀 같이 뭐 호흡을 맞출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도적 상황이 지원을 할 때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얘기가 좀 넘어가는데요. 직접 우리가 주느냐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느냐 이런 건데 저는 둘 다 써야지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내려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WFP나 FAO가 공식을 사가지고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돌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홍수가 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 그런데 직접 우리가 비축해 있는 그 쌀을 가지고 풀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직접 육로로 올려 보낼 수 있으면 그건 좀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유시민 김부겸 대담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건 용기다 그랬어요. 김현철 장관에게 필요한 것도 용기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용기 있게 하다가 장관 되자마자 신중하게 하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보죠. 아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기자들이 네. 뭐라고 얘기하면 질책을 하시고 문재인 정부와 김현철 장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계속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탄핵을 당할 겁니다. 네, 버나드쇼의 그 묘비에 쓰여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왕좌왕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것처럼 하면 되면 안 되는데 되죠. 너무 많이 재는 거예요. 그래서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입장이 또 국내 정치 지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대북 퍼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건. 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미국이 쌀을 보냈으니까. 예, 정리를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비건도 와서 보내라. 근데 모니터링만 좀 해라. 근데 WFP는 북한의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양에 상주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왔다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니터링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굶뜨고요. 저 2017년 9월 달에 우리 그 북한의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거죠. 이 기구에 통과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여론전에 묶였는지 아마 그 당시는 계속적인 그 핵과 미사일 뭐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실행을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년 기한이 차서 이걸 다시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을 했으면 그때 WFP를 통해서나 국제사회를 통해서 했으면 벌써 이게 가동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주저주저 하다가 못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도 사인을 줬고, 그리고. 근데 김현철 장관이 이렇게 신중하다, 갑자기. 김현철 장관님, 우리 한반도 포럼에서 제가 배우기로 했었습니다만, 용기를 내시고, 앞서 나가십시오. 저희가 다 지지하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 장관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패친이시기도 한데. 오늘 오후에 뭐 미나앱이랑 아까 그 기자회견한 단체들 대표들을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만난다고. 입장들을 전해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직접 보내려면 이제 화물차량에다 보내야 되는데 그게 분단선을 넘어갈 때 또 뭐 유엔 제재 개별 면제를 받아야 한대요. 개별 면제. 네. 그래서 그 개별 면제도 또 받아야 받으면 되죠. 받으면 되면. 금방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그거 트라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민화 기자회견에 저도 있었는데, 김홍길 대표가 하는 얘기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요? 2002년인가요? 연평도, 그, 도발, 2002년도 연평도,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연평도 폭격 사건? 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몇 개월 후에 인도적인 지원 물편이 육로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 선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개별 면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분단선 직전까지만 가서 거기다 퍼놓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개성 같은 경우에는 개성까지만 갖다 놓으면 거기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철도가 분단선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분단선 직전까지만 가서 여기다 퍼놓으면 북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그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주저하는 거면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엔의 개별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의약품 지원할 때도 주사기 바늘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소독기라든가 뭐 무슨 그 물 같은 거 공급할 때도 관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좀 불가했던 그런 사례.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비료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화학 재료를 가지고 무기로 추출해가지고.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네. 끝까지 파고 다니면 인도적 지원 하지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의 허락을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국제사회가 지지를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지는 넘치고요. 디테일에서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가 넘치나요? 지지가 넘치죠. 트럼프가 하라겠는데. 일당백인가요? 트럼프가 야, 트럼프 다 잡고 대통령. 있잖아요. 확실하죠. 올가미 다 잡고 있는데 비건도 와서 하라고. 자, 그래요. 근데 북에서 네, 받는다, 안 받는다. 연평해죠? 2010년입니다. 잠깐만, 팩트 2002년도에 한참 월드컵 때도 연평- 1차 연평에 그렇죠, 그걸 일차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그때. 그리고 연평 2010년에는 폭격 사건. 폭격 사건, 그렇죠.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에는 네. 인도적 지원 절대로 안 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 네. 근데 북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없고 안 받을 것처럼 이렇게 퉁퉁거리는 말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제재 국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는데 식량 지원 이거 하는 거 가지고 퉁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생생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서는 비핵화 협상과는 무관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는데도 아무튼 거기에서는 뭐 이걸로 퉁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사회 우리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평통연대 우리 성명서 발표했고 우리 김 기자님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평통연대가 긴급하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대표적인 연합기관인데요. 거기 그 사무총장님하고 그 워드 바이 워드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안 정리했고 피드백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셨었지만 뭐 소강성 목사님이나 네. 이런 분들도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그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섰던 그룹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서 네, 인도적 지원할 때 이제 진도 좀 나가시라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하고 북한이 절대로 안 받냐면 북한이 불쌍하다. 빨리 지원해야 한다면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빨리 아픈 거래. 자면 절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불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말을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꼭 해요 그런 말을. 그래가지고 누가요? 정부 차원에서 남쪽 사람이 하죠. 아니 모금만 내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금만 연장을 내면 지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좀 불쌍하고 뭐 이런 그 동정심에 호소를 해야지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안 받냐면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쌀을 지원한다. 이걸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받아요. 이인영 원내대표 잘 들어주시기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그냥 무관하게 그냥 비핵화 협상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역사적, 민족적 관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받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북한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건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고 쌀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쌀을 평야가 많은 우리가 더 많이 작황을 이루었으니 보내준다. 이런 차원에서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쌀 보낸 것을 나중에 뭐 광물이나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차관이냐 공연이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도 84년도 홍수 입었을 때 북에서 쌀 보내줘가지고 도우려고 했었던 그런 민족끼리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쌀이 좀 넉넉하게 남아있으니 이거 가져다가 좀 못해서 쓰시라. 그렇게만 해도 안 받아요. 그 어떻게 해봤냐면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인도적 지원이다. 아니 근데 국제사회에 먼저 식량난을 요청을 그러니까 해서 인도적. 그러니까 뭐 남고 니네는 모자라니까 준다. 그 다음에 불쌍하니까 준다. 그 다음에 협상이 나오게 하려면 줘야 한다. 아니 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북으로 올려 보내는 국민들의 그런 설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북한한테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오늘 짚고 싶은 얘기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대북 제재로 인해서 핵 문제, 대북 제재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 사회의 논리가 지배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북한에 발생한 인도주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민간 단체들은 위에 상위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랑 상관없이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 흔들기 하기 위해서 대북 퍼주기론 이런 거 자꾸만 갖다가 붙이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덜 됐지만 이 정도 짚은 걸로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기자부터 한 말씀씩. 네. 우리 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잖아. 그죠? 젊은 세대. 젊은 세대 갑자기 말하려니까 부담이에요. 30대 입장에서 근데 정말 정말 저쪽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 조사 모니터링 하러 갈 때 37개 지역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열려서 또 시민단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북핵이라든지 또 북미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의 인민들이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통이라든지 평화는 반드시 어떤 그 국민, 또 시민, 어떤 인민들의 어떤 형편 이런 처지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특히 한국교회가 그 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을 전폭적으로 도왔던 그런 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한국교회가 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말 이런 것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에서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기도 제목까지도 딱 뽑아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뽑아주셔도 좋고 우리 최 대표님.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북한 분들하고 이제 만나보고 얘기해본 경험을 토대로 북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뭔가요? 마음입니다. 뭘 줄 때 안 받으라고요. 근데 네. 마음입니다 하면 받아요. 네.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 뭐 부상해서 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우정과 나의 마음입니다 하면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받더라고. 뭐 좀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뭐 술이든지 비타민이든지 줄 때 비타민. 마음입니다 하면 마음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병영 갔을 때도 뭐 하다가 내 마음입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동포로서의 마음이다 이런 걸 자꾸 내세우면 굉장히 편안하게 받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화 협상에 나올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을 전달받으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하면 또 안 받으려고 하면 쪽팔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WFP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니터링을 도와달라 하고 정부는 분단선까지 가서 거다 30만 톤을 내려놓으면 북한 사람이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30만 톤. 개별 면제를 받겠다고 또 한달 끌어놓고 한달 끌으면 또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물 건너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장한 국장님. 네, 뭐 이제 속담에 뭐 쌀떡에 인심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거든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강대강의 어떤 그런 치열한 협상 과정이 있을 때는 그런 따뜻한 인심을 보여주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이런 아주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는 지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계가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원래 가능했던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대북 지원을 놓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지원해주면 군량미로 비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총뿌리를 다시 들이댈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우려가 있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알아요.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가장 필요한 군대에 가장 좋은 쌀을 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확한 햅쌀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무력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국가의 배급품이 미치지 않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대북 지원한 그 식량의 분대 전용 이런 문제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과 또 계속되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만 WFP를 통해서 분배 모니터링도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베풀 수 있을 때 올려보낼 수 있을 때 동포로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또 큰 역할을 해주실 줄로 믿고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침에 우리 평통연대 원래 세미나 시간에는 지형은 목사님, 남북나눔운동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대북 지원해오셨던 그런 단체 이사장님이신데요. 한국교회가 이 통일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 7시 연세대 알랭관. 루스 채플. 알랭관. 네, 하는데요. 알랭관이 아니죠. 루스 채플. 알랭관 아닌가요? 루스 채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루스 채플에서 하는데요. 우리 그때 다시 페북 라이브로 그 강의 내용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00명 갔다 오더라고요.
텐데. 네,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 지금 한 분 계신데요.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저희들 봤어요. 부족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5월 14일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명 감사합니다. 1년 1000명 가져가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외치면서 끝날까? 네. 우리가 되죠?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널리